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사실 지금 띄워드린 비너는 운동 기전력을 설명드린 영상이었고, 이번에는 유도 기전력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운동 기전력이라 하면은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왼쪽 아래 표시처럼 이렇게 X표라는 게 자기장이 우리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려 있을 때, 그러면 이 회로에 어떤 전지가 없더라도 이 도선을 자기장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도선을 손으로 잡든지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속도 V만큼 이동시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장이 이렇게 작용하고 속도는 일로 가니까 로렌츠 힘이라는 그 힘 때문에 이렇게 자기장과 속도에 대한 힘을 받기 때문에 도선에 있는 전하들은 이쪽으로 힘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으면은 전하들이 이렇게 이동시켜져서 전류가 흘러지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오늘 할 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 V만큼 이동시키는 그런 일은 도선에 대해서는 없고 이 자기장을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도선은 가만히 있고 자기장을 이동시킨다는 말은 보통 어떤 의미냐면 제가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그 전자기학 2 재생 목록의 1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자석의 N극, 막대 자석 같은 거. 그 막대 자석은 N극에서부터 S극으로 자기력선이 나왔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N극에서부터 나가고 S극으로 들어오는, 즉, 자기장을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건 자속을 움직여준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관적으로는. 어쨌든 자기장을 이렇게 이동시켜준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신기하게도 이 도선을 이렇게 당겼을 때랑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거를 패러데이라는 위대한 역사적으로 이름 남기신 분이 실험적으로 알아낸 결과죠. 그 결과에 따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해요. 자, 이때 저번 영상을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상에서는 이 도선이 사실은 속도 V만큼 이동했으니까 뭐 전하가 로렌츠 힘이란 자기력을 받았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던 것인데 지금은 어때요? 왜 전류가 흘러야 될지 잘 감이 안 오시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은 도선 거리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0이잖아요. 도선은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로렌츠 힘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 지금 배너를 띄워드리면 그때 로렌츠 힘을 설명드렸었는데 전하의 속도가 있을 때 자기장이 걸려 있어도 전하의 속도가 0이면은 자기력을 받지 않고 속도가 있을 때만 자기력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로렌츠 힘이었는데 도선 고리에 고정돼 있으니까 이 도선 내부에 있는 이 도체 내부에 있는 전하들은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장을 이동시켜줬는데 왜 이게 자기력을 받겠느냐?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가 생각해 본 부분은 그 당시에 이 서 있는 전하에 힘을 주는 장이라면 전기장이 대표적으로 있고 사실 떠오르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전자기학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이런 전하에 힘을 주는 장은 전기장이죠. 지금의 배너 생각해 보시면 그 정지되어 있는 가만히 있는 전하끼리도 서로 같은 부호끼리 밀쳐내고 다른 부호끼리는 땡겨내는 청력과 인력이 발생하는 게 전기장 쿨롱의 법칙이었는데 그런 장이면은 이동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전기장은 존재할 수가 없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 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기만 하니까요. 자기장을 이동시켰을 뿐인데 어떻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패러데이가 어떤 천재적인 영감을 받은 것이 뭐냐면 자기장이 변화했으니까 결국 이 변화한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엄청난 영감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실험적으로 또 이론적으로도 많이 발전돼서 타당한 얘기인 걸로 알려져 있죠.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변화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들어낸다. 실제로 변화했죠, 자기장이. 잘 반짝거리는 것처럼 자석을 왼쪽으로 밀어서 자기장의 시간에 대해서 변화했잖아요. 도선이 변화한 게 아니라 전하 속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석을 밀었잖아요. 자기장을 밀었기 때문에 여기 원래 없던 자기장은 있게 됐고 여기 원래 걸려있던 자기장이 이게 이동하면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자기장의 시간에 대해서 변화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신다면 그럼 그 변한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자기장이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색이 어떤 스칼라적인 크기가 변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크기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세기를 가지더라도 그때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도 자기장은 변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사실 이건 유도 기전력이 지금의 영상이 아니라 운동 기전력인 첫 번째 배너 띄워드린 영상에서도 똑같은 수식을 우리가 유도했었잖아요. 얻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을 보시면 실제로 아까 보실 때 그 자석이 이렇게 당겨져서 보선 고리를 통과하는 자석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전력이 발생했다는 그 실험적인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쓸 수 있겠고 식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그 배너 첫 번째 영상, 운동 기전력 영상에서 제가 기전력의 정의를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 이유가 기전력의 의미를 알아야지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갈지 알 수 있어요. 기전력이라는 건 어떤 회로를 몰아내는 그 전류를 발생시키는 전하를 몰아내는 힘을 그 회로 전체, 어떤 폐경로, 폐회로에 대해서 한 바퀴 쭉 돌려줘서 선적분해주는 그것이 바로 그 결과가 바로 기전력이었죠. 그럼 여기서는 전류를 몰아내는 그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유도된 전기장이. 전기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속이 변화함에 따라서 서 있는 전하에 힘을 주는 영향을 주는 전기장이라는 게 유도됐다는 걸 실험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전기장을 그 단위 전하당 힘이 선적분해줘 보니까 기전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연결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혹시 헷갈리시면 질문 주셔도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속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기장을 면적분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플럭스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자기장에 대한 면적분을 시간에서 편미분해 주면, 그러니까 미분해 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운동 기전력 때는 자기장을 통과하는 면적이 이동된 거지만 이번에 자기장이 변한 거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 DDT 시간에 대해선 미분한 거를 이 자속 즉 이 자기장의 면적분의 식 안으로 넣을 수 있고 편미분으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자기장은 비오사바르 법칙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자기장이 애초에 위치의 함수이기도 하니까 그 거리 함수이기도 하고 시간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다는 거를 이번 영상이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장을 편미분한 거를 면적분해준 그런 벡터 면적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지금의 배너 보시면 그게 바로 뭐였죠? 그죠? 스토크스 정리인데 스토크스 정리라는 거는 어떤 벡터 함수, 벡터장을 해회로에 대해서 또는 폐경로에 대해서 선적분해준 이러한 수식을 뭐로 바꿀 수 있었냐면 이 전 벡터 함수에 컬을 취해주고 그 컬 연산자, 그 연산자를 벡터 함수 면적분해주면 그게 바로 이 면적을 둘러싸는 에워싸는 선에 대해서 페로에서 적분해준 것이 이거랑 같다고 둘 수 있었던 게 스토크스 정리였으니까 등호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이게 결국 이거랑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패러디의 법칙의 미분적인 공식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적분꼴이고 이런 적분꼴 말고 미분 형식도 유도해내려면 이 면적분이 같다는 걸 통해서 이게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면적이든 간에 그 면적에 대해서 이 자기장에 대한 편미분과 이게 같아야지만 항상 이 면적분 값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호까지 고려를 하면 자기장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의 음의 값을 붙인 것이 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거는 좀 중요한 식일 수 있는 게 이 맥스웰 방정식의 보통 세 번째 식으로 나타내지는 그런 교재에서 나오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0이었죠. 왜냐하면 아까의 자기장에 대한 변화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자기학의 정의고 용어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자기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전기장이 유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0이 더 이상 아니죠. 여하튼 지금의 경우는 이 자석이 변화함에 따라서 즉 자기장이 어떤 변화를 해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결국 컬로 연결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후반부에 설명드릴 부분은 렌츠의 법칙인데 패러디의 법칙과 같은 의미긴 해요. 근데 렌츠의 법칙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이 공식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공식인데 기전력이 자석의 변화율에 음의 값을 붙인 건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자속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정도의 말 그대로 반대잖아요. 마이너스라는 건 반대의 의미니까 그 변화율에 반대가 되도록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인데 이 말 자체가 그 그리피스 교수님께서 그 원서로 쓰신 전자기학 교재를 보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연은 선속의 변화를 싫어한다. 좀 직관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했던 말이 이 선속의 변화를 싫어하도록 자연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별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 자속을 발생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석이잖아요. 막대 자석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왔다고 해보고 그 자석에 있고 이렇게 원형 도선, 그러니까 이 도체, 뭐 구리로 된 고리라고 해볼까요? 그것도 사실은 그냥 폐회로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전지가 없을 뿐 어쨌든 전하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상황을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이유인데 그래서 이런 예를 든 건데 한번 보죠. 지금 자석을 이렇게 당길 거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건데 우리 손을 잡고 자석을 서서 이동시켜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동시키면서 이 자기력선 때문에 자석의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왜냐하면 N극으로부터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즉 N극으로부터 나오는 게 자기력선 즉 자속인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원형 고리 도선에 그 없던 자속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어때요? 증가했잖아요. 그거의 마이너스라는 거는 네, 당연히 이 자속을 상쇄시키도록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형 도선은 역으로 상쇄시키도록 전류가 흘러야 된다, 기전력이 발생해야 된다는 의미를 바로 이것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전하가 어떻게 움직여서 전류를 발생시켜야지 자속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을 해서 상쇄시키는 원리로 동작을 할까요? 그것은 지금의 배너에서 설명드렸던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자속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마지막 결과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현상은 좀 신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원리를 알아서 당연하게 보이지만 가속이 변화함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그 방향을 렌츠의 법칙이 잘 알려준다는 얘기가 되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이 방향이 아니라 자석이 이렇게 왼쪽으로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이 원형 고리도선이라는 입장에서는 자석이 줄어든 거니까 그러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해야 된다는 의미고 그 이유는 자는 선속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변화를 상쇄시키는 쪽으로 그러려면 전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흘러야지 제가 설명드린 방식의 원형 고리도선의 자속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전류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흐른다는 걸 잘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렌츠의 법칙의 의미죠. 그래서 오늘 배운 건 그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맥스웰 방정식 세 번째 공식의 미분 형식을 유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물리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된 거고 렌츠의 법칙을 통해서 전류 방향을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다른 회로론이나 전자기학 또는 동력학에 대한 설명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